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6일 오후입니다.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신문에 자주 나오는데 그 얼굴이 표정이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40세를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요사이 신문에 나오는 문 대통령의 측근들은 주로 울산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편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사진을 모아서 보면은 아주 이상한 좀 느낌이 듭니다. 집단적 인상이.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결정적 실수를 했는데 국회가 요구하면은 공소장을 국회로 전달해 왔는데 그게 법에 의한 명령인데 그것을 깔아뭉개 가지고 덮었는데 이게 덮일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기자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공소장을 입수를 해 가지고 특종을 했어요. 그 기사를 읽어보면은 청와대는 울산 관제선거, 관권선거의 총사령탑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총지휘자였다 하는 느낌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청와대에 있는 7개 부서가 합동으로 서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경찰을 앞장세워가지고 문재인 씨의 절친한 친구라는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뒷조사도 하고 억울한 사람도 만들고 공약도 개발해주고 라이벌은 치워주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하니까 그것을 방해하고 기소장은 덮고 하는 이런 온갖 비리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검사할 때도 그렇고 국무총리 할 때도 그렇고 참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틀 전에 비디오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문을 했는데 그 요지는 헌법 파괴를 하고 있다. 국가 파괴를 하고 있다. 이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는 게 좋겠다. 하지 않으면은 국민저항운동에 나도 동참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총리, 그것도 검사 출신의 전직 총리가 할 수 있는 말로는 최대치입니다. 최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진 사퇴하랍니다. 왜 자진 사퇴하냐? 소소한 무슨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라 탄핵을 한 10분 당해도 모자랄 헌법 파괴, 국가 파괴, 이적 행위를 했다. 그리고 반성도 없다. 그러면 이게 이 정권이 도대체 뭐냐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문화일보 허민 기자, 이 정치부 기자로서 베테랑입니다. 이분이 쓴 허민의 정치 카페가 한 면에 걸쳐서 문재인 정권의 운명,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정리를 했는데 정말 읽어볼 만한 글입니다. 기자가 학자처럼 썼어요. 이분이 보니까 박사학위를 행정학 박사입니다. 지금 문화일보 전임 기자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의 청자입니다. 청의 우리끼리 폭주 지속되는 문 정권 탄핵론 불붙을 수도. 우리끼리 폭주하니까 우리끼리 또 있죠. 우리 민족끼리. 이거 우리끼리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더불어 살아야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지. 우리끼리, 그게 우리 민족이라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완전히 그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전략 전술에 한국이 넘어간 건데 우리끼리 하는 사람이, 끼리끼리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 끼리끼리 살면 안 되죠.
청의 우리끼리 폭주,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청와대 특정 정파 이익만 대변,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공공성을 잃고 전체주의 신형 독재 길로 가고 있다. 4.15 총선 후에 검찰과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할 듯 권력 비리 드러나고 당과 청와대가 갈등 본격화되면 민심 폭발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표현이 있느냐 하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조폭과 협회를 닮은 청와대라고 했어요. 저도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마피아 아니냐. 문재인 정권, 특히 청와대가 하는 짓을 보면은 이게 마피아다, 마피아. 패밀리다. 우리 패밀리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사람들의 심리다. 그러면 이거는 조폭 수준이다는 거죠. 협회 수준이라는 거죠. 협회와 조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폭보다는 협회가 약간 도덕성을 갖고 있죠. 조폭은 아주 공격적입니다만 협회는 공격적이지 않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매우 공격적이니까 오히려 조폭에 가깝게 분류가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이 기사에 보면은 조폭과 협회 닮은 청 해가지고 이런 설명을 붙여놨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미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공공성을 잃고 조폭과 협회 같은 불법적이고 사적 권력으로 전락, 나르시시즘에 의지한 우리끼리 독주로 전체주의적 신형 독재에 수렴되고 있다. 이 조폭과 협회가 다른 게요. 조폭은 권총 차고 다니고 기관총 들고 다니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그런 권력이 없죠.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힘이 있어요.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전 대법원장도 감옥에 가두고 국정원장 4사람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몇 사람은 자살로 몰고 가고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폭에 가깝네요. 조폭에 가깝다 이겁니다. 왜냐?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람이 먼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 우리 사람이 먼저다. 우리 패밀리가 먼저다. 이걸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국민보다는 계파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고 내 편 아닌 쪽을 악, 불의, 거짓이라 규정하며 반대파를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반민주공화국적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극단적 자기애,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다. 군중 심리로 광장을 지배하는 교주, 때의 힘에 이성을 헌납한 광신자들, 이들 틈새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한량들, 이들이 모여 진보를 자처한다. 청와대가 타락한 진보의 집합소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들끓는다. 요새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하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네요. 거룩한 개혁질을 한다면서 서민들 등쳐먹고 있다 하는 표현과 좀 비슷합니다. 위선 덩어리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는 운동권 심리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개혁하면서 한다는 것은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게 하는 양극화를 실천하고 있어 가지고 서민들을 등쳐먹는다. 지금 서민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무직자가 가장 반문재인이고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그 무슨 과장도 아니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허민 기자는 이렇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탄핵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총선을 거치면서 탄핵 이야기가 확산될 것이고 총선이 지난 이후에는 이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 갈등, 그리고 이 정권 안에서
당과 청와대의 갈등, 그리고 야당과 청와대의 갈등, 삼중 구조로 진행될 것인데 어느 쪽이든 문재인 씨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럴수록 문재인 씨는 자기 사람들을 이번 총선에 많이 내어 보내가지고 호위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퇴임 후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또 무리를 할 것이다. 이 무리가 또 국민들이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행정학 박사답게 마지막 글의 결론은 아주 학구적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데런 에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Narrow Corridor to Liberty라는 부제가 딸린 신작 Balance of Power에서 국가가 어떻게 자유를 향해 발전하고 어떻게 독재에 빠지는지를 설명한다. 자유는 자연적 질서의 산물이 아니다. 계몽을 통해 안정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건 환상이다. 자유로 가는 회랑은 좁다. 그건 오직 권력 엘리트와 시민 사이의 국가와 사회 사이의 간단 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열리는 길이다. 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두 교수가 지적한 대로 자유의 회랑을 걷는 건 힘든 일이다. 그래도 그 길을 걷겠다는 깨어있는 개인이 늘고 있다. 2020년 한 해는 전체주의 신령 독재로 나아가는 청와대에 맞서 자유를 획득하려는 국민의 회랑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이미 일어나고 있죠. 이승만 광장에서 토요일마다 모이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아주 개인적인 저항, 또 며칠 전에 제가 올해 99세 백수를 맞은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께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미리 준비한 한 페이지짜리 호소문을 낭독하는 것을 제가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위대한 개인들, 용감한 개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좌파는 개인적 능력이 부족하니까 모여서 부르짖는데 역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결단이 모이는 것이 힘을 만들어내는데, 이 책이 보여주는 바는 자유라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반드시 권력과 싸워야 한다. 권력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자유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이 우파 운동을 상당히 대단하게 봅니다. 일본에서는 권력이 딱 새로 들었으면 그쪽으로 쏠리지, 그게 맞서가지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싸우는 게 경이롭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이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았을 때 한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 힘이 결국은 문재인 탄핵 쪽으로 갈 것인데, 이번 총선은 사실은 총선으로 탄핵하자, 이런 구호를 내걸어야 합니다. 황교안 씨 입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번도 황교안 씨 입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은 것은 바로 이분의 리더십이 과거에 우리가 기억했던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과 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일 동안 황교안 실종 사태,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 결정적 순간에 이 점이 이 허민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한국에서 지금 권력과 맞서는 자유민, 프리덤 파이터들의 활동이 괄목할 만하지만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그 길목에 황교안 씨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바입니다. 오늘 문화일보 2면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